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 이번 태풍이 지나가면 또 다른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참 2020년 쉽지 않은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별의 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태풍이 아무 탈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 목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나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날씨와 더불어 어제부터 시작된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단기 하락을 하며 11,400달러 선을 일시 반납을 했는데요. 11,300달러 선이 지지선인 만큼 300달러는 무너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가 50%대로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높은 퍼센테이지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까요?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알트코인들 또한 동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위의 이더리움 또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경우 단기 하락을 보여주며 430달러 선을 일시 반납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인리스 마켓 모니터링에 따르게 되면 이더리움이 방금 전 단기 하락 흐름을 나타내며 430달러 선을 일시 반납을 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현물 시장의 하락은 파생상품 시장에도 당연히 크나큰 영향을 미치겠죠. 대규모 청산 또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시간 후오비에서 1.12억 달러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되었습니다. JGG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지난 1시간 후오비에서 1.12억 달러 규모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됐다고 합니다. OKEX와 비트맥스에서 또한 각각 1.10억 달러 그리고 4,579.02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포지션 강제 청산이 된 것이죠. 소폭 하락을 했으니 이제는 상승하겠구나 하면서 롱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뚝배기를 부순 것입니다. 이번 비트코인 하락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하락을 한 것이다, 이래서 하락을 한 것이다,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요인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하락, 달러 강세와 빗썸 압수수색 보도 등 영향이 크지 않나 이러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나타내며 장중 11,160달러까지 하락을 했죠. 코인크레더블이 업계 분석가를 인용 세 가지 하락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달러 지수 약세 추세에 급격한 변동이 생긴 점, 두 번째는 한 달 동안 12,000달러에 세 번 도전했으나 이제 하루도 못 버티고 발이 꼬이네요. 하루도 못 버티고 튕겨나온 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국내 거래소인 빗썸의 압수수색 소식이 해외 암호화폐 언론을 통해 오후 늦게부터 대대적으로 보도된 점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빗썸 압수수색 소식의 경우는 해외 언론이 일제히 인용해 보도를 했는데 대부분 재산 국외 도피로 인해 체포됐다는 식으로 전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발생시켰다 언급을 하고 있죠. 참 요즘 암호화폐 거래소 순환 시대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코인원부터 시작해 빗썸, 해외에는 바이낸스 거래소까지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를 보니 예전 1,500달러를 돌파 계속 실패를 한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보이는데요. 반대로 바꿔 말하면 이 말인 즉슨 12,000달러를 돌파하면 12,500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높다는 것이겠죠. 지지선이 이제 11,300, 11,200달러 선에서 횡보를 할 것 같은데 9월 보름 안에는 11,200달러 선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 속 긍정적인 소식들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메카라고 불리는 국가 중 하나인 스위스에서 소식이 나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크립토 은행 시그넘뱅크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 서비스 승인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스위스 암호화폐 은행 시그넘뱅크가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으로부터 디지털 자산 거래 업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해당 업체는 FINMA가 FINMA죠. FINMA가 승인한 최초의 크립토 은행이라고 하는데요. 스위스 제1호 암호화폐 은행이 탄생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위스 국영은행인 바슬러 칸토날방크의 경우 내년 암호화폐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전해졌는데 스위스 내 정부 소유 은행 24개 중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스위스의 경우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국가 중 하나죠. 이러한 물결이 다른 국가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국에 관한 소식인데요. 영국 대형 암호화폐 펀드 투자 종목 감사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면서 비트코인 등 4종목에 대응했다고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대형 암호화폐 펀드 투자 종목 감사 보고서 실시간 제공에 비트코인 등 4종목에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영국 대형 암호화폐 펀드 코인쉐어스가 자회사 XBT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ETP의 실시간 감사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ETP 판매액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나 규제 기관에 대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은 업계 최초의 시도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실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조금 의아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도권으로의 도입을 위한 결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인시어스 측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다른 펀드사에서도 투명하게 공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러한 암호화폐 기업들의 모습이 제도적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방금 위의 내용에서도 ETP 소식이 나왔었죠. 또 다른 국가에서 ETP 상품 상장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스트리아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증권거래소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P 상품을 상장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증권거래소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P 상장지수 상품을 상장했다고 합니다. 이 거래소의 고객은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단일 암호화폐 상품으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리플, 바이낸스, 테조스 총 6종류의 상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ETP의 장점으로는 새로운 투자가 층에 대한 이제 접근 외에 간접적으로 암호화폐 가격 변동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자기 관리로 인한 분실 위험을 해소한다는 점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러한 상품을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 이런 상품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 그만큼 투자의 통로가 늘어난다는 뜻인 만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관한 소식입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 측에서 CBDC에 관한 큰 그림 커리큘럼을 공개해 화제가 되었었죠. 이에 같은 맥락을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화폐 실험에 과감하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디지털 화폐 실험 과감하게 진행한다 내용이 나오고 있죠.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개인 간 송금 간 오프라인 결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발행과 환수는 한은이 맡으면서 유통은 민간기관이 담당하는 이중 구조를 사용하는 기반을 두고 전자지갑을 통해 현금, 예금을 CBDC로 교환하는 법, 개인 간 전송하고 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법 등 CBDC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시험해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또 CBDC를 발행하는 기반 기술로 블록체인 분산 원장을 채택해 이제 적합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이 중요한 것이 이번 연구의 경우 모든 경제 주체가 이용 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기존 계좌에서 벗어나 신기술인 분산 원장을 적용해 구현한다는 점에서 가장 과감한 CBDC 도입 시나리오를 대비한 테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밑에 내용은 CBDC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의 CBDC에 대한 입장은 왜 굳이 해야 하냐 이러한 입장이었지만 1년 후인 지금 정반대의 모습을 보일 정도로 디지털 화폐는 세계 주류가 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디지털 화폐 개혁이 정말 자연스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경제 쪽으로 민감한 분들만 감지를 할 수 있죠. 시대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암호화폐 시장을 절대로 빼놓을 수 없다는 것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초기 투자자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놀라운 소식이 나왔는데 XRP의 에어드랍이 거의 확정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내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어 네트워크 리플 코인 XRP 보유자 에어드랍 스냅샷 12월 12일 예정 스파크 토큰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을 하고 있죠. 암호화폐 리플 XRP의 보유자에 대해서 에어드롭이 예정되는 플레어 네트워크는 1일 보유자에 대해 예정되는 이제 통합 부여의 수량을 결정하는 스냅샷의 일시를 2020년 12월 12일로 예정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발표를 두고 에어드롭을 대응을 실시하는
트루 또한 스냅샷에 대응을 하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요 며칠 이제 스파크 토큰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스파크 토큰은 이더리움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XRP 상에 합치기 위한 브릿지 역할을 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XRP의 사업 확장 카테고리 중 디파이 산업이 있기에 디파이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선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필수기 때문이죠. 일단은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에어드랍의 경우 1대1 비율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20년 12월 12일 날짜를 알았으니 대응이 중요할 텐데요. 일시적으로 XRP 가격에 강한 펌핑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파크 토큰의 경우 얼마의 가격에 형성이 될지도 궁금하네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75포인트 대비 8포인트 오른 83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극단적 탐욕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격 하락분이 아직 반영이 되지 않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 가격 하락분이 적용이 되게 되면 한 70포인트 초반에서 60 포인트 한 후반까지 밀려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발 건강한 조정이길 바라고 11,300달러 선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유동성 거래량 각각 25%씩, 그리고 SNS 언급량, 설문조사 각각 15%씩, 비트코인의 터미너스, 그리고 검색량, 구글 검색량 각각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4% 하락하며 1358만원대, 2위의 이더리움이 지금 6.48% 지금 하락을 하면서 52만 8천원대, 3위는 테더죠. 4위 XRP가 7.45% 하락을 하면서 328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의 알트코인들 또한 지금 크나큰 하락을 맞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을 하여서 암호화폐 시장에 핑크빛 분위기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